여러분, 2025-26 NBA 시즌은요, 그냥 평범한 또 하나의 시즌이 아닙니다. 이건 뭐랄까, 리그의 판 자체가 완전히 뒤집히는 그런 결정적인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시작하기에 앞서 르브론 제임스가 직접 한 이 말부터 보시죠.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. 와,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이 거대한 변화를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말이 또 있을까요?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. 한 시대의 종언입니다. 이 거대한 변화,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요. 그냥 르브론이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?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. 이건 훨씬 더 큰 그림입니다. 리그 전체의 판도가, 그 구조가 근본부터 바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. 지난 20년간 리그를 지배했던 르브론 제임스의 시대가 이제는 정말 끝났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명백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요. 신체적으로도 통계적으로도 또 전술적으로도요. 그 신호들이 뭔지, 그리고 이게 앞으로의 농구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. 네, 그래서 두 번째 파트, 황제의 황혼입니다. 아이콘의 쇠퇴를 분석해 볼 텐데, 좋아요. 그럼 그 증거들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? 역시 그 시작은 킹, 르브론 제임스, 바로 그 자신에게서 찾아봐야겠죠. 모든 것의 시작은 아주 구체적인 부상이었습니다. 바로 좌골신경통인데요. 이게 뭐냐면 허리부터 다리까지 쫙 내려오는 신경이 문제가 생기는 건데 운동선수한테는 이게 정말 치명적입니다. 특히 그 폭발적인 첫 스텝, 민첩성 이런 걸 싹 앗아가 버리거든요. 결국 이 부상 때문에 23번째 시즌 초반에 무려 14경기나 뛰지 못했습니다. 그리고 부상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이 숫자들입니다. 기록은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. 2025-26 시즌 중반 기록인데 이전 시즌이랑 비교해보세요. 득점, 리바운드, 어시스트 뭐 하나 빠짐없이 모든 핵심 스탯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. 야투율까지요. 이건 일시적인 부진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. 근데 스탯보다 더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죠. 바로 올스타 위상입니다. 2005년부터 2025년까지 무려 20년 넘게 부동의 올스타 주전이었던 르브론이 2026년에는 후보로 밀려났습니다. 와, 이건 진짜 큰 사건이에요. 팬들의 투표가, 대중의 마음이 이제 다음 세대로 넘어갔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. 자, 이렇게 킹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비어가는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 나서는 새로운 후계자들은 과연 누구일까요?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. 세대 교체의 가장 크고 어쩌면 가장 충격적인 신호탄은요. 아이러니하게도 르브론이 뛰고 있는 바로 그 팀, LA 레이커스에게서 터져나왔습니다. 바로 이 블록버스터 트레이드입니다. 레이커스가 팀의 현재이자 미래였던 앤서니 데이비스를 댈러스로 보내고 대신 26살의 슈퍼스타 루카 돈치치를 데려온 겁니다. 이건 그냥 선수 한 명 바꾼 게 아니에요. 르브론 이후의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왕으로 돈치치를 낙점하고 아예 프랜차이즈의 열쇠를 통째로 넘겨준 거죠. 그런데 말이죠. 리그의 새로운 지배자가 꼭 LA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. 어쩌면 진짜 혁명은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있을지도 몰라요. 이제 초고 효율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끄는 선수를 만나볼 시간입니다. 이 그래프 좀 보세요. 2025-26 시즌 MVP 확률인데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 무려 76.9%입니다. 이게 말이 되는 수치인가요? 2위인 돈치치가 8.7%인 걸 생각하면 이건 그냥 압도적이라는 말로는 부족하죠. 지난 시즌에 이어서 2년 연속 MVP가 거의 확실시되면서 리그를 완전히 씹어먹고 있다는 뜻입니다. 자, 돈치치, 샤이 같은 가드들만 있는 게 아니죠. 아예 농구라는 스포츠의 포지션 개념 자체를 파괴해버리는 그야말로 유니콘 같은 선수가 등장했습니다. 바로 샌안토니오의 빅터 웬바냐마입니다. 이 표를 보면 그의 존재감이 그냥 드러나죠. 스틸이랑 블록을 합친 스탁 수치도 3.6으로 압도적인데 더 무서운 건 바로 수비 효율입니다. 이게 그냥 리그 최상위권이 아니라 아예 리그 전체 1위예요. 역대급 수비수라는 고베어나 앤서니 데이비스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죠. 새로운 시대의 수비는 바로 웬바냐마로부터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. 네 번째 파트입니다. 리그의 새로운 청사진. 지금까지 선수들 얘기를 했잖아요. 근데 이 거대한 변화는 코트 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. 어쩌면 더 중요한 변화가 비즈니스, 바로 돈의 흐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.
이 숫자, 760억 달러.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거의 100조 원에 가까운 돈입니다. 이게 뭐냐면 NBA가 새로 맺은 11년짜리 중계권 계약 규모예요. 이 계약 하나가 리그의 돈 버는 방식을, 아니, 리그의 미래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. 과거에는 마이클 조던, 르브론 제임스 같은 슈퍼스타 한 명의 인기에 중계권이 좌우됐잖아요.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.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, NBC의 피콕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이 핵심 파트너로 들어왔습니다. 전 세계 수억 명의 구독자에게 직접 쏴주는 거죠. 특정 선수 한 명이 아니라 NBA라는 브랜드 자체를 파는 글로벌 디지털 전략으로 완전히 방향을 튼 겁니다. 왜냐하면 팬들이 바뀌었거든요. 요즘 젊은 팬들 우리처럼 2시간 반짜리 풀경기를 다 챙겨보나요? 아니죠. 틱톡이나 인스타에 올라오는 1분짜리 하이라이트, 멋진 덩크 영상 하나에 열광합니다. 그리고 이 팬들은 국적도 다양해요. 예를 들어 웬바냐마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NBA 시청률이 23%나 늘었대요. 리그는 바로 이런 새로운 팬들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. 자, 그럼 정리해볼까요? 선수가 바뀌고 돈의 흐름이 바뀌고 팬들도 바뀌었습니다. 이 모든 변화가 합쳐져서 만들어낼 포스트 르브론 시대의 NBA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? 마지막 파트에서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결론부터 말하면 이겁니다. 마이클 조던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로 이어졌던 한 명의 절대 군주가 리그 전체를 지배하던 왕정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. 대신 이제는 판테온의 시대가 열린 거죠. 여러 신들이 각자의 영역을 다스리는 신전처럼요. 전술의 신 니콜라 요키치, 득점의 신 루카 돈치치, 효율의 신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, 그리고 경이로운 재능 그 자체인 빅터 웬바냐마와 클러치 타임의 지배자 앤서니 에드워즈까지.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왕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리그를 이끌어가는 겁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. 하나의 절대 왕자는 사라졌습니다. 대신 수많은 왕들이 등장했죠. 이 혼돈과 경쟁의 시대에 과연 누가 혹은 어떤 스타일이 앞으로의 10년, 농구의 미래를 진짜로 정의하게 될까요?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예측하기 어렵고 그래서 더 흥미진진한 시대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.